금요일이 기대가 되는 이유가 있죠. 부동산계 러블리, 우블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 후 우아미 이사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지역과 함께 강의 얘기해 주실 텐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는 02077-6356번, 문자는 013-3366-8290번으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자, 그럼 강의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흥미롭기도 하지만 재밌는 거를 넘어서 이분들을 좀 따라한다면 우리도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금융자산 10억,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외에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들의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자들, 이 10억,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들은요,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만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적인 숫자 같은 경우에는 32만 3천 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32만 3천 명인데 전년 대비해서 이제 4.4% 늘어난 그런 이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4년간 몇 명이나 늘어나는가를 살펴보면 한 8만 6천 명 정도 늘어났고요. 그렇게 치면은 매년으로 보면은 연간으로는 한 2만 명씩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현금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들은 어디에 거주를 할까요? 조사를 해보니 이 한국의 부자는요, 한 반 정도, 반이 좀 안 되는 비율로 45%가 서울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22%, 인천 3%로 해서 수도권의 70%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본다면은 전체가 이제 32만 3천 명 정도가 되겠고, 이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는 이 70%, 약 22만 5천 명인데요. 그 대부분이 이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부자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우리 전체 인구가 어떻게 분산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한국의 전체 인구는 5천만 명입니다. 이 5천만 명 정도인데 수도권에 한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몰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 인구 비중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 부자들의 비중이 이렇게 평균적인 인구 비중보다 한 수도권에 40% 더 몰려 있는 곳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의 총 자산의 구성 비율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우리의 자산은 부동산 자산 그리고 금융 자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자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 그리고 금융 자산을 좀 나눠서 살펴보면, 부동산 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 2016년도에 좀 저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좀 고점을 찍고 이제 좀 서서히 그 비율이 적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좀 처분을 하고 다른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추측도 이제 많기는 했었는데요. 팩트를 체크해 보면 이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비중을 그래도 여전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자들의 총 자산의 이제 비율들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이 유동성 자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 2018년 그리고 노란색은 2019년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작년 대비해서 유동성 자산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한 4.3% 정도가 상승을 했고, 다른 그 자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투자처를 결정하지 못한 대기성 자금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예적금하고 펀드와 같은 그러한 금융 자산으로 갖고 있는 비율을 보면 한 3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거주주택하고 그리고 임대를 놓는 임대주택, 그리고 빌딩 상가 같은 그런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비율은 한 50%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대부분 자산이 이런 환금성 좋은 현금 자산, 그런 유동성이 좋은 그런 금융 자산, 그리고 주택 부분으로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의외로 토지 자산 같은 경우는 5.5%로 좀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인식 수준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참 재미납니다. 총 자산이 많을수록 스스로 부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50억을 목전에 둔 이 40억 정도를 갖고 있는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80%가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0억 이상부터는 한 절반 정도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80억 이상부터는 이제 대부분이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부자들은 이 부를 형성한 그 원천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는데 일단 제일 큰 부의 원천은요 바로 사업소득입니다. 자신이 이제 사업을 통해서 번 사업소득이고요. 그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로 일궈낸 그런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가 바로 근로소득입니다. 무려 사업소득이 이제 근로소득이 한 4배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상속 증여소득 그리고 금융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상속이나 뭐 증여로 많은 부를 축적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근로소득과 비슷한 비율로 부를 이제 형성을 하고 부를 형성하는 원천으로 비율이 이제 포션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의 자산 형성을 순위를 매겨보면은 사업소득이 이제 1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상속증여, 그 다음 금융 이런 순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이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기간 투자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크게 봤을 때 내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이제 금융 투자 있고 이제 부동산 투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금융 투자 기간은 한 평균적으로 보면은 3년 정도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동산 투자는 평균 6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 규모에 따라서도 좀 나눠봤습니다. 총 자산이 50억 미만인 경우와 그리고 총 자산이 50억 이상인 경우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총 자산 50억 이상인 경우가 어떠한 그런 투자 형태든 조금 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50억 이상의 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기 투자로 이 변동성을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자들도 당연히 성공하는 투자도 있고 실패하는 투자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얼마만큼 뭐 실패를 하는지, 실패 경험이 있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를 해서 손실을 경험한 적이 있다, 없다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없다라는 대답이 한 60%로 거의 60%는 투자에 성공하는 것으로 손실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비중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단 금융 자산에서 많은 부분을 손실 보는 것으로 부동산이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에서 거의 절반 이상 정도를 이렇게 손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으로는 펀드, 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80% 이상 정도는 손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부동산 자산은 거의 한 7% 정도만 손해를 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망한 투자처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거기서도 보면은 일단 부동산이 좀 우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자산에 좀 많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빌딩 상가 그리고 거주의 주택인 임대주택 그리고 거주주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이죠. 빌딩 상가 임대주택 이 수익형 부동산의 한 40% 정도는 다 유명한 투자처라고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제 거주주택이라고 대답을 했고 그 다음으로 뭐 주식, 펀드 그리고 토지 투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현금이 많으신 그런 부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투자에 뭐 손해를 받고 뭐 이익을 얻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겠습니다. 부자들도 자산 형성을 위해서 부동산에 주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어디서 어떻게 똘똘한 한 채 마련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아미 이사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2호선 역삼역 도보 4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주목하고 있었네요. 근방의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대 4억 7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대로 잡혀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금, 전세 시엔 7천만 원에서 1억 원, 월세 시엔 대출 2억 원 예상했을 때 2억 5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예상됩니다. 말이 필요 없는 지역이죠. 강남구 안에서도 역삼동에 주목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역 분석부터 들어볼게요. 네, 뭐 강남 중에서도 뭐 그 중심부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상권 형성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이 강남역 상권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일단 역삼역하고 강남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투자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테헤란로라는 그런 업무 밀집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강남대로라는 업무 밀집지, 그리고 강남역을 둘러싼 이 상권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익형 부동산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수요층 부분이 될 텐데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공실 걱정 없이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강남에 뭐 강남 잘 발달이 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개발 사업들이 아주 많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강남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본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개발 사업지들로 이제 둘러싸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만큼 그런 상승 여력이 좀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앞쪽으로는 뭐 롯데칠성 부지에 뭐 롯데타운 개발도 들 수 있겠고 신부당선 연장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테헤란로에 있는 그런 뭐 르네상스 호텔의 뭐 재건축도 있겠고 또 이 삼성동에 뭐 영동대로 지하 사업 그리고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개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처로서도 그런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집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훌륭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 가치 그리고 입지 위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근처에 어떤 개발들이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더 들어볼게요. 네, 일단 강남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다면 바로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완전 뭐 노른자 땅에 아주 거대한 규모, 한 60만 평이 좀 안 되는 그런 규모가 이 국가적인 그런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105층짜리 뭐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뭐 필두로 해서 그런 업무 집중지로도 거듭나겠고 또 영동대로 지하 사업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집가 상승 그리고 뭐 수요층 증가 여러 가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영동대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잠실 운동장에 있는 야구장이 30개가 들어갈 만한 그런 크기의 아주 대규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 C 노선 그리고 뭐 KTX의 동북부 연장 라인 등등 그러한 철도 산업도 들어오게 되겠고 또 버스 환승센터, 뭐 도심 공항 터미널과 같은 그런 버스의 환승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 인구 증가도 예상을 볼 수 있겠고 유동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판매 시설도 굉장히 대량으로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런 강남의 교통의 메카로 거듭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러한 그런 교통의 메카로 거듭나는 이유도 바로 이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그런 뭐 상업 시설과 업무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유동 인구 증가 그리고 상주 인원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또 이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공간도 들어올 예정인데요. 뭐 서울광장의 2.5배 규모의 그런 친환경적인 광장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국제교류 복합지구 뭐 효과면에 있어 경제적인 효과면에 있어서 사실 대단합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압도하는 숫자인데요. 뭐 생산 유발 효과 뭐 3조 6천억 원이고요. 뭐 일자리 창출 효과도 120만 명 정도 하다 보니 정말 대단한 사업으로서 그런 수익형 부동산의 그런 여파가 아주 클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사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현장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이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신분당선의 종점이 강남역이 되겠는데요. 1단계, 2단계의 그런 개발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1단계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신사역까지 이어지고 2단계는 또 용산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강남 같은 경우에 거의 지하철이 이제 가로로 뚫려 있기 때문에 가로로 뭐 9호선, 7호선, 2호선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세로로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이 생김으로써 획기적인 그런 교통 환경도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동대로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공간이 생기고요. 교통망도 더불어서 확충이 된다는 점 놀랍습니다. 그리고 120만 명이 새롭게 일자리를 얻으면서 안 그래도 직장인 참 많은 동네였는데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미래가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주택들은 투룸 형태를 위주로 보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역삼 1동입니다. 근데 역삼 1동 같은 경우에는 1, 2인 가구가 70%가 넘는 동네입니다. 워낙에 뭐 직주 근접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들의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면은 투룸 형태의 주택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지역은 강남역 상권의 도보권입니다. 이 강남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도 이제 상당한 그런 대한민국 넘버1, 넘버2의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한 강남역 상권의 도보권에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희소한 주택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만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역삼역하고 강남역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입지면에 있어서 1, 2인 가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먹거리, 놀거리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황금 입지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 이 빌라에서는 보기 드문 지하 주차장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그런 장점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형 호재, 게다가 업무 시설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그런 대형 호재들이 강남이 테헤란로 인근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시세 차익도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추천 포인트 찝어드렸습니다. 강남에 주차 한번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하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세 형성과 함께 어느 정도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탐구해 볼게요. 네, 매매 가격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 4억 7천에서 한 4억 9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워낙에 뭐 임차인들의 인기가 많은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전세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는 보증금 한 3억 8천에서 4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뭐 월세를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공실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월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한 1천에서 3천 정도이고요. 월로 이제 월세로 말씀드리면은 140에서 17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한 7천에서 1억 정도 선이면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을 활용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실수자금 한 뭐 2억 후반에서 한 3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 투자하셔서 월세도 받으면서 시세 차익도 노려볼 수 있는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사님의 선택은 강남구 역삼동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화면으로 안내 도와드리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그에 따른 시장 영향, 효과까지 분석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11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삼성중앙역 1번 출구 영상빌딩으로 가보시고요. 문의, 예약은 필수입니다. 02077-6356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부 꽉 채워주신 위버라인 우아미 이사와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